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문양문화사절단 멘토 조창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단군 조선 때부터 이어져 온 한민족의 풍속입니다. 먼저 풍속이란 단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 단어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풍속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생활 습관이나 관습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상님들의 묘소를 찾아가 뵙는 성묘가 있겠고요. 명절날이 되면 강강술래나 윷놀이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명절 때 떡국을 먹거나 송편을 빚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세세하게 단군 조선 때부터 형성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한민족의 풍속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풍속이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 또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루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루단지는 해마다 정월이 되면 항아리에 쌀을 담아 집안 곳곳에 모셔넣는 풍속입니다. 지금 와서는 부루단지 뿐만 아니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부루도 신주단지, 성주단지, 조상단지, 삼신단지 등등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20가지가 넘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이 부루단지를 모시는 풍속 행위는 전부 다 다르지 않다는 게 신기한데요. 그만큼 이 풍속의 역사성과 중요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루단지의 기원을 알아보면 부루단지는 역대 47대 단군 중에서 2대 단군인 부루단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해석본을 보겠습니다. 제위 58년 무술년에 부루단군께서 붕어하셨다. 이날 하늘에 일식이 있었고 산 짐승이 떼를 지어 산 위에서 울부짖고 만백성이 목 놓아 통곡하였다. 후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집안에 제단을 설치하고 항아리에 곡식을 담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부루단지라 부르고 업신으로 삼았다. 네, 이 내용을 보면 부루단군은 고조선 백성들이 통곡할 정도로 정말 위대하신 왕으로 비춰지는데요. 역사적으로 부루단군은 태자 시절 때부터 뛰어난 능력과 위엄을 널리 떨치시고 많은 선정을 베풀어 온 왕이셨습니다. 부루단군의 행적만 보더라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국경을 바로 잡으시고 직접 나라 안을 순행하여 살피시고 모든 제후들의 선악을 살피시고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시고 학교도 지으시고 도량형도 통일하셨고 시장 가격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부루단군을 시작으로 단지를 모시는 풍속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풍속은 댕기머리입니다. 댕기머리 또한 한민족의 고유 헤어스타일 중 하나인데요. 머리카락을 길게 따은 뒤 댕기라고 하는 헝겊이나 끈을 묶는 형태입니다. 이 댕기머리 또한 고조선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천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 고유의 풍속인데요. 이 댕기머리의 유래에 대해 알기 위해 단군세기 원문을 보겠습니다. 단군 왕건께서 봉정에서 붕어하시니 교회 식리되는 곳에 장사 지냈다. 모든 백성이 부모일 듯 슬퍼했고 단기를 받들어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며 항상 단군 왕검의 덕을 가슴에 품었고 잊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댕기머리는 단기에서 변형된 글자입니다. 단기에서의 단자는 단군에서의 단과 같은 박달나무 단자를 썼는데요. 초대 단군의 왕, 단군 왕검을 추모하면서 시작된 머리형이고 단군 왕검의 자손임을 표시하는 생생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증보문헌 기고에서도 고조선의 시기에 이 머리를 따았음을 전하고 있고, 네, 해동 역사에서도 고조선 삼한 시기에 댕기와 유사한 머리 장식이 이미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으로 알아볼 고조선의 풍속은 고시례입니다. 고시례는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바지가 왔을 때 그 음식을 먼저 자연신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고시례를 하는 이유는 소중한 음식을 바치면서 자연신께 행운이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고시래 또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수래, 고시내, 고시래 등 지역마다 다양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에 빠지지 않는 글자가 있는데요. 바로 고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고시래의 유래를 알아보기 위해 역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무 생명을 접하여 교하실 때 행우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시고 성조에게 공시를 짓게 하시고 고시에게 농사일을 맡게 하셨다. 삼성기전상 내용이고요. 교원사에서는 고시씨를 우가로 삼아 곡식을 주관하게 하셨다. 네, 그 다음에 단기고사에서는 고시에게 사농관이 되게 하셨다. 네. 이를 통해 고시래는 고조선의 농사일을 주관하신 고시씨로부터 유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농사일은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고시씨께서는 농사짓는 법과 음식을 익혀먹는 법을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시래는 고시씨의 은덕을 기리는 문화이며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새참이나 점심 먹기 전에 드리는 감사한 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거는 고시래의 근황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두산 베어스 안전기원제에서 고시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막걸리로 고시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에서 연사마라고 불리는 배용준 씨가 고시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담으로 이 배용준 씨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도 쓰실 정도로 한국 문화를 잘 아시고요. 일본에는 거기다 배용준 씨는 일본에 고시래라는 이름의 식당을 열어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풍속은 한민족의 효문화인 삼년상 풍속입니다. 삼년상이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자식들의 애도의 의미로 상복을 입고 3년간 거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3년일까요? 이에 대한 물음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 3년은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무릇 부모를 위해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천하에 통하는 상례인 것이다. 네, 이러한 의미로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오랫동안 상을 모시는 것이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3년상의 풍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네, 바로 고조선 시대의 인물 소련과 대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문 해석본을 읽겠습니다. 소련과 대련은 거상을 잘 하였으니 처음 3일 동안 태만하지 않았고 3개월 동안 게으르지 않았고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슬퍼하였으며 3년간 근심으로 지냈다. 이로부터 세상의 풍속이 부모상을 당하면 소련과 대련을 본받아 5달 동안 정상을 하였는데 오래도록 상을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천하의 대성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덕화가 널리 퍼짐이 이토록 역말로 전하는 것처럼 빠를 수 있겠는가. 네, 이렇듯 소련과 대련으로부터 우리 한민족의 표문화인 3년상 풍속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풍속은 음력 5월 5일인 단오절에 대한 풍속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절은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를 지낸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축일인데요. 음력 5월 5일은 1월 1일, 7월 7일처럼 월과 일이 홀수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우리 선조님들은 이러한 홀수로 이루어진 날을 운수가 좋은 날로 여겼습니다. 특히나 단오절은 오내기가 끝나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를 지내기도 했고 다같이 한마음으로 여러 풍물놀이를 즐기는 축제이기도 했으며 성묘를 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단오절은 고대 마한의 풍습과 풍속을 적은 위지 한전에 따르면 파종이 끝난 5월에 군중이 모여 신에게 제사하고 가무와 음주로 밤낮을 쉬지 않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 놀라운 점은 음력 5월 5일은 배달국 14대 자오지 환웅인 신우천왕님의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그런지 단오절마다 그 해 안 좋은 액을 쫓기 위해 치유 부적을 문기둥에 붙이기도 했고 단오절에 했던 씨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씨름 명칭을 치유희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민족의 풍속의 기원에 대해 짧게나마 알아보았는데요. 한장보기를 통해 우리 한민족의 오랜 풍속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최근 김치공정 사태나 한포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 문화나 풍속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한민족의 문화와 풍속을 잘 알고 지켜나가길 바라며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